미국하고 이란이 또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또 살짝 그 충격이 좀 있었는데 네. 다우도 마이너스로 끝나고 다행히 우리나라와 관련 깊은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가 주가가 상승을 해서 그나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큰 그림에서 보면 전쟁이나 이런 부분은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휴전 끝났다 해놓고 나중에는 또 전쟁이 계속 재개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이슈는 좀 지나가는 이슈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저는 좀 빠질 만큼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코스피가 20% 고점 대비해서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23% 하락했고 하이닉스도 29%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2%나 하락을 했어요. 그간에 그러면 반도체가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빅테크가 지금까지 주가가 눌려왔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빅테크 쪽이 반도체보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 조정을 좀 해라. 라는 것이 지금 이제 대다수의 의견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반도체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이 리밸런싱 과정에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지금 가격으로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노이즈, 시장을 억눌렸던 이슈 이런 거 몇 개를 짚어보면 처음에 메타가 있었잖아요. 메타 9% 오르는 날 남는 컴퓨팅 파워를 되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뭐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용량이 남는다고? 이거 문제가 있네. 더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 되게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메타가 뮤즈 이미지라는 서비스를 이제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고성능 AI 이미지 생성 모델입니다. 이걸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광고에다가 직접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메타가 이제 AI 투자를 지속을 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AI로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메타 관련된 이슈가 과연 AI 투자의 어떤 지금 공백을 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이 그 뮤즈 이미지 관계되는 이 발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팀쿡 CEO가 이제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뭐 신랄하게 비판을 좀 했잖아요. 뭐 공급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너무 심하게 오르고 이렇게 생태계 파괴된다 이런 건데 사실 이걸 뒤집어서 보면 뭐 시장이 앞으로 죽을 거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시장이 좋다는 게 반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가 너무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 반작용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딥시크 이슈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딥시크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뭐 새로운 고객이 하나 더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AI 칩을 자기들이 직접 개발을 하겠다. AI 칩은 개발을 하지만 거기에도 HBM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고성능 D램이 또 들어가야 될 건데 기술적으로 어떤 사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삼성 하이닉스에게 아주 부정적인 이슈냐. 그럴 것 같았으면 사실 엔비디아 주가가 먼저 빠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 주가 견조한 거 보면 사실 딥시크 이슈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그렇게 부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보고서는 우리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하죠. 네. 그렇지만 내용을 좀 뜯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 빅테크 수익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지금까지 너무 눌려와서 앞으로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으니 반도체가 많이 올랐으니까 비중을 좀 조절해서 빅테크 쪽으로 좀 움직여 보는 게 어떻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AI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 측면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아주 부정적인 내용들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질 정도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간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그런 반작용이 있고 리밸런싱 과정에 충격을 좀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것 같고 뭐 기간적인 것만 좀 남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노이즈들 모두 우리가 지금
갑자기 급하게 막 이제 뷰를 바꾸고 막 그렇게 결정할 사항 등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모건 스탠리 관련돼서도 저도 방금 딱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렇지라고 생각한 부분은 일단 메모리 기업들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은 했지만 어쨌든 AI라는 그 큰 카테고리 생태계 안에서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AI라는 시장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쪽으로 우리는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가 또 캐나다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구축 소식을 또 오늘 아침에 전달을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투자는 지속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노이즈들 전체적으로는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는 좀 추세 자체가 회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빅테크 관련돼서도 간밤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좀 쉬고 반도체 쪽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약간 시소 게임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부사장님, 같이 갈 수는 없을까요? 이제 계속 이렇게 시소 타기식으로 움직일까요? 어느 정도는 시소 타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쪽 시소에 많이 쏠렸던 거,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이제 훅 빠져버렸던 이 가격의 폭은 어느 정도 이제 다 해소가 좀 돼가는 과정이 아니냐. 거의 30% 가까이 빠졌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빅테크 주가가 괜찮은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빅테크를 둘러싼 이슈가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느냐, 수익성이 담보가 되느냐, 뭐 사모 대출이나 자금 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거였는데 빅테크 주가가 지금 괜찮다, 그리고 정고점 부분에 있다라는 것은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시각은 아니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한테는 클라이언트, 그쵸. 고객들이잖아요. 네. 이 고객들이 상황이 튼튼해야 우리 반도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이 나오는 건데, 지금 상황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리포트나 뭐 보고서 이런 거 뭐 따끈따끈한 거 좀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제 나온 보고서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전망 이걸 더 높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관련돼서 투자를 더 하겠다는 거죠. 전망치를 높였고, 싱가포르의 이제 국부펀드 테마섹도 AI 투자 비중을 확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 최근에 일부 기관 리포트를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앞으로 1,500불, 1,600불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948불이기 때문에 한 60, 70%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좀 보면 그간은 좀 리밸런싱을 하면서 빅테크 쪽으로 좀 옮겨간 이런 과정이었지 본질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런 분위기는 있어요. 미국 빅테크 시가총액을 다 더한 거랑 반도체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이걸 비교를 좀 해보면 한 대여섯 배 차이가 납니다. 빅테크의 시가총액이 한 대여섯 배 더 큰 거죠. 그만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쪽이 굉장히 큰데, 훨씬 더 크죠. 한 대여섯 배 큰 건데, 문제는 이제 한국하고 대만, 일본 쪽으로 이들이 투자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다 흘러가 버리는 거 아니냐. 한국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고, 대만에 TSMC 있고, 일본에 무라타 있고, 한국에 삼성전기 있고, 지금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돈이 이 이익은 수혜는 전부 동아시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지금은 짓눌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가격 조정은 이미 어느 정도 들어갔고, 저는 기간 조정만 좀 거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 하이닉스가 219% 올랐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231% 오르고,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하이닉스가 11배가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10배가 오르고, 이렇게 오르다 보니 가격적인 좀 부담이 최근엔 좀 부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결국에는 가격적인 좀 부담감은 있었다. 하지만 모멘텀 그리고 장기적인 방향성은 변한 게 없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속 게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그들의 또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가가 또 잘 가게 되면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또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 장기적으로는 서로 상조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국내 증시 오늘 코스피가 지금 잠시 한번 이것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많이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일본의 키옥시아는 그래도 시세를 잘 이어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상승폭이 좀 둔화됩니다. 일단 정부에서 추가 세수 특별법에 대한 국가재정법 회피 조항 추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단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 기금에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의 제약을 회피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시장이 밀렸다라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같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이야기 추가적으로 또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사장님,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PBR 싸다, PER 싸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이제 더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옆에서 계속 들려오는데 주가는 빠지니까 이제 이런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외국인도 뭐 어제는 우리나라 증시를 사들이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매도했고 수급적인 매력도는 그러면 우리가 언제쯤 올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답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반도체 기업이 이제 PR이 낮고 뭐 이익이 많이 날 때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과거 역사를 보면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저는 지금이 반도체 가격의 정점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실적이 내년까지 상당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지난주에도 한번 짚어드렸는데 그 서버 디램이 2분기에 한 50% 정도 가격이 올라갔다. 근데 3, 4분기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2분기 50% 올라간 거에서 한 15%, 20% 정도 또 가격을 올라서 협상 중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1분기까지는 이익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증가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내년 2분기 이후는 또 어떻게 되냐. 지금 데이터 센터 건설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고 내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반도체가 수요가 지금 딱 끊긴다는 얘기를 만약에 하면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내년 중순에 꺾인다고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센터 짓던 거를 그만둔다는 얘기인 거예요. 공사를 중단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렇죠. 내년 연말까지는 사실은 더 물량이 더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거든요. 내년 연말까지 이익은 상당히 괜찮을 거다.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거의 뭐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8년 이후 실적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많은데 이때 가격이 꺾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데이터 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베라루빈이라든지 이런 GPU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막 투입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 사실은 내후년에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HBM이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 HBM 하나를 만들려면 D램 3개를 포기를 해야 돼요. 반도체 회사가.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HBM이 들어가고 GPU가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 사실 D램은 더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팀 쿡 CEO가 나와서 막 계속 불만 있는 목소리를 얘기를 하는데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면 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설비 증설을 해서 28년에 좀 캐파를 늘리겠다. 이 생태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간다는 그런 측면인 거죠. 이익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28년에는 이 가격의 믹스라고 하는 게 좀 비싼 HBM도 들어가는데 D램이랑 이 부분도 설비 증설한 게 좀 나와주고 하면서 28년 실적도 상당히 괜찮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질문할 수는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그러면 HBM이 총량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도 퀘스천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엔비디아 주가부터 먼저 빠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고 이렇게 돼야 이 논리가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주가 상당히 괜찮고 그 PER도 22배인데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내후년에 생각한 것보다 데이터 센터에 많이 GPU가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 엔비디아도 PER이 22배가 아니고 마이크론처럼 6배, 7배까지 떨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하방을 좀 잡아주는 요인은 되는데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또 막 급등을 하고 이러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큰 그림에서 장기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 장기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그 부분 역시나 훼손이 된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계속해서 앞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숫자가 더 늘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려옵니다. 지금 이번에 메타가 캐나다 쪽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게 되는 것도 미국에는 좀 제약이 많은가 봐요.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 주민들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을 소화하기 위한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다 보니 캐나다 쪽으로 눈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시간이 부족하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봐 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우리가 통상 대응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익이 높고 PER 낮을 때 그때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앞서서 장기적으로 좋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나오는 이 이야기 우리 지켜야 될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반도체 가격이 정점이 오면 그 다음부터 반도체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이익도 같이 떨어지고 네. 이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익이 좋을 때 주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 지금 정점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도체 가격의 정점도 사실 이렇게 횡으로 가든 살짝 올라가는 구조로 좀 더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꺾여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런 거죠. HBM이라는 물건이 또 나오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BM이 또 많이 투입되는 그 시점이 되면 D램은 3개를 못 만들어요. HBM 하나를 만드는 순간. 그러면 이제 설비를 증설을 하니까 반도체가 많이 나와서 가격이 확 꺾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이 제품의 믹스를 보면 그렇게 될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가 더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는 이 시점이 되면 HBM이 좀 더 투입이 많이 될 거고 그러면 D램을 3분의 1을 잡아먹고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설비를 증설하고 이렇게 되면 전체는 매출 총량 자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PER 낮고 이익 많이 날 때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고 28년 실적까지도 가시성이 상당 부분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매출 관련돼서 캐파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또 한때는 설비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를 좀 걱정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우호적인 실적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은 옛날처럼 그 방식에 맞춰서 우리가 주식을 매도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사이클이 찾아왔다는 부분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추적을 좀 더 꼼꼼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부진하고 오늘도 반등 탄력이 나와주긴 하지만 예전의 고점 부근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고점을 탈환을 하고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선 어떤 모멘텀 필요할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매도를 하고 네. 이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 그 속스라고 하는 그 ETF 있잖아요. 네. 반도체 ETF. 네, 네. 여기 보면 마이크론이랑 뭐 엔비디아, 인텔, TSMC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이게 고점 대비해서 한 16% 정도 빠졌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23% 빠지고 마이크론도 22% 빠졌으니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이 속스가 조금 덜 빠지긴 했지만 다 같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는 아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약간 반작용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실적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이렇게 주가가 빠져버리면 그럼 뭐가 더 나와야 이제 주가 올라갈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이크론도 좋은 실적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괜찮다는 얘기했고 삼성전자도 얘기했고 애널리스트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좋은 얘기 다 했는데 그래도 주가 빠지잖아요. 이제는 빅테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남은 거죠. 네. 이제 사겠다는 물건을 사겠다는 반도체를 구매를 하는 그 고객들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투자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AI 시장도 밝고 우리는 투자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다. 이게 언제쯤 나올 거냐. 7월 하순 정도 되면 이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전망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그맘때가 되면 아마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익이 좋다라는 것이 이번 분기 이익 좋은 것까지는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분기, 이번 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29불 EPS가 분기 나온 걸 얘기하면서 다음 분기 31불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31불 발표를 할 때 그 다음 분기는 33불, 35불, 40불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어떤 장기 전망들을 보여주면 차근차근 주가들은 그걸 반응하면서 갈 것 같은데 지금 PER이 보면 뭐 삼성전자는 거의 5배가 깨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5배대 있고 마이크론도 심지어는 뭐 6배대 정도까지 왔는데 사실 이렇게 싼 주식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실적이 계속 나오고 뭐 이런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건 너무 싼 거 아니냐. 과매도 국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은 거친 것 같고 여기서 V자로 반등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건데 기간 조정의 시간을 좀 견뎌내야 되는 그게 지금은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